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질병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어요. 사주적으로, 명리적으로 오행을 중심으로 해서 질병, 건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장수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또 나이가 드셔서도 왕성하게 경제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거든요. 아직도 더 나이가 드셨어도 옛날 같으면 은퇴하고 그 다음에 머물러야 되는데, 지금은 은퇴하고도 상당 기간 경제적인 노동 일 이런 것을 해야 돼서 건강이 상당히, 건강한 것이 이제 돈을 벌게 되고, 또 건강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돈이 오히려 지출이 더 많아져서, 이제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질병이 약간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조심하고 몸 관리를 잘 하고, 또 내가 내 병을 잘 알아서 몸을 이렇게 혹사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도 돼서 오히려 약간의 지병이라든지 잔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의 장수 여건도 돼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몸을 함부로 써서 건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명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했다든지 성격적으로 아주 강한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아팠다 병원에 갔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병이 조금 있다고 해서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병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제 병이 오지 않게 하는 덕목이 있어요. 그 오상이라고 그래서 인, 의, 지의 신.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쓰고 마음을 평정하고 이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또 누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을 내가 잘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생각들을 단순화시켜서 내가 내 건강,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모든 병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상 5가지 덕목, 인, 의, 지의 신의 덕목을 가지고 이제 그 오상을 잘 관리하시고, 우리 또 인체에도 오장이 있어요. 오장이 있다. 오장은 이제 오상처럼 심장, 간, 비장, 그 다음에 폐, 신장을 이제 오장이라고 해요. 신체에서 오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 생명체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아주 신비스럽고 성스럽고, 알면 알수록 아주 그 조물주, 창조주,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실로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이 최고 으뜸인 것이 아닐까,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나는 귀하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아주 귀한 물건이니까 몸 자체를 귀하게, 소중하게 이렇게 다뤄주시라는 거예요. 막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행의 조화, 아까도 오장육부의 조화, 오행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지 평생 약간 질병이 있어도 건강하게 내가 잘 다스리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주적으로 한번 이제 오행 완성도의 결합에 의해서 이제 그 유무가 건강하다, 약하다, 신체가 건강하다, 약하다를 이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질병을 가지고 노출돼서 태어날 수도 있고, 중간에 유전자적으로 어떤 문제가 병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내가 간수 관리를 내가 몸을 막 함부로 해가지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이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는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이제 그 오행이에요. 그리고 우리 운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다른 세상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시시각각 운이라는 거가 변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환경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운은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시시각각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거다. 변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운에서 대운, 세운, 행운에서 우리가 운이 대운은 큰 10년 주기를 말하는 거고요. 세운은 1년씩, 그 다음에 행운은 운의 진행의 방향에 따라서 운이 잘 조화를 이루고 중화가 잘 되고 오행이 잘 선순환하고 순환되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융통성 있게 잘 돌아갈 때 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은 그 오행이라든지 이 중화가 실도, 중화가 무너졌다, 균형이 무너졌다, 건강 관리하는데 균형이 무너졌다, 어떤 일을 무리하게 했다든지, 어떤 정신적 충격이 온다든지,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든지,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그 운이 흉신이 되면 우리 세포에서는 파괴되고, 그 다음에 형충파해라고 있거든요. 형충파해가 있으니까 곳곳이 이쪽 고치면 저쪽이 문제가 생기고, 저쪽 하면 또 이쪽이 문제 생기고, 계속 이렇게 발생되면서 불운이 계속 시작되고, 질병도 따라서 계속 발생되는 이제 것이 이제 참 안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이라는 거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는 그 사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어떤 개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이 불리할 때는 조금 납작 엎드리는 자세로 직장 생활이라든지 공무원 생활을 한다든지 어디 그렇게 있어야, 남의 운을 빌려서 내가 그 남의 운을 받아서 일부 써야 돼요. 운이 안 좋을 때는 운 좋은 사람 옆에서 이렇게, 그래 직장 사장님이 운을 빌려서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벌어먹고 살고, 또 국가를 위탁받아서 국가에서 어떤 주는 혜택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그런데 소속하면 나를 안전하게 운이 안 좋을 때는 지키는 것입니다. 운이라는 거가 나를 구속하고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돼요. 그래서 법과 원칙을 잘 지키면서 거기서 유도리 있게, 내가 지금 연달아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 어떤 뭐 차도 이렇게 뭐 수시로 이렇게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때는 사업이나 장사보다는 일단은 월급 생활을 하시라. 그래야지 운이 좋아진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보다 운이 나쁠 때 어떻게 나의 견함이나 나의 단점이나 내가 개선할 점을 찾아내서 나를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때 그 운을 잘 다스리고 내가 나를 개선시키고 자격증을 딴다든지 무슨 정보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습득을 한다든지 기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내가 운이 좋아질 때 그때 나의 그 장점들이 이제 성공으로 연결돼서 운을 이제
불러들여서 일생 동안 이제 질병도 그렇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이제 내 몸을 잘 다스려서 건강하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제 주변에 보면 알뜰하게 이렇게 알뜰하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만 하고 그런데 너무 이제 힘든 일만 하고 휴식기를 안 가지면 안 돼요. 몸은 반드시 혹사를 시키었으면 혹사한 만큼의 배 이상을 휴식기를 가져줘야 돼요. 우리 이 핸드폰도 방전이 되면 사용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죽은 핸드폰이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무 혹사하고 일하고 지쳐버리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면 의욕이 없게 되고 만사 귀찮게 되고 들어 눕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병까지 얻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은 휴식기를 꼭 가지시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잘 살만하면 그분 사람 좋은 사람인데 살만한데 돌아가셨다. 이런 거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속에 가둬놓고 이렇게 발산하지 않고 풀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취미를 만들고 이제 60이 넘은 50대부터는 노는 연습을 시작을 해야 돼요. 50대부터 내가 인생 후반전에 어떻게 하고 내가 놀까, 일도 하면서 건강하게 노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너무 일만 하시면 안 되고 노는 연습을, 이거 한가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이 먹어가지고 노는 기술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어디서 뭐 댄스라든지 또 탁구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내가 볼 수 있고 내 취미가 맞는 거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해서 노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살만하면 돌아가시고 또 살만하니까 몸이 병들어서 열심히 버는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요양병원에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어도 건강하지 못한 것도 선천적으로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떤 병이 왔다. 그 현상은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나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내가 마음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고 그것을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남편하고 부부지간 또 자녀 문제를 모든 복잡한 문제를 내가 다 그것을 짊어지고 막 고민하고 그러시지 마시라는 거. 그거 놔버리라는 거. 놔버리고 내가 우선 내 스스로가 독립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내가 독립해서 내가 건강해야지 남편도 돌봐주고 남편이 건강해야지 부인을 돌보고 자녀들한테도 짐이 안 되고 자녀들도 각자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녀들한테는 독립을 하라고 그러고 정작 본인 스스로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지 막 병이 오고 다리가 막 관절이 있어가지고 걸음걸이도 못하면서 막 일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적으로 이제 그러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몸이 첫째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뭐 그렇게 아파서 뭐 저 병원 돈 다 갖다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절대 몸을 쉬어주시고 충전하시고 몸을 사용한 만큼 그만큼 쉬시고 그만큼 시간을 벌고 또 노는 것도 휴식 취하고 잠자는 거가 돈 버는 것도 돼요. 왜냐면 몸이 안 아프면 돈 버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면 내가 아무리 돈 많이 써도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되고 요양병원에 갖다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놀고 건강한 거가 돈 버는 거다. 돈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행에 의한 병이나 이제 구분을 이제 장기를 이제 한번 이제 열거를 이제 해보겠어요. 우선 이제 천간이라고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라는 10글자를 이제 갑을은 이제 우리 목에 해당되는데 인체, 머리, 또 간, 담, 또 손발에 이렇게 손톱 발톱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자라는 거, 인체에서 자라는 거가 머리카락도 자랄 수 있고 또 간이라든지 손톱 발톱 이런 거 이제 간 이런 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병정. 병정은 이제 소장, 심장 이런 것들이에요. 따뜻한 거, 따뜻하게 해주는 거, 피를 보내주는 거, 우리 오장에서 따뜻한 것을 간장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 심장은 불도 되고 화도 돼서 그래서 우라병이라든지 뭐 심장이 우라병이라든지 정신 이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토는 비장, 피부 주로 소화기 계통 이 우리 인체에서 이 비장 계통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화력을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잠을 잘 자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이 신경들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일단은 무슨 걱정이 있더라도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걱정을 하시지 말고 우선 잘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신은 이제 오행사 대장, 폐, 뼈 이런 거 호흡기, 숙살에 해당돼. 숙살. 가을에 숙살이라는 것은 이제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서리 같은 것을 서리를 내리는 거예요. 만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서리가 내려버리면 만물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감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 겨울로 간다는 신호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서리가. 그래서 서리가 왔다 그러면 겨울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 우리 사주에서도 몸에서 가을 기운이 작동을 한다. 그러면 몸을 늘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가운데 노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계는 이제 신장, 콩팥, 방광, 또 인체에서 피, 또 하체, 아래, 콩팥, 신장, 하초, 여성 또 생식기, 비뇨기 이렇게 소변 이런 데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행에서 사주에서 운에서 이제 많고 적을 때 오행이 많고 적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에서 목이 좋다, 오행에서 목이 좋다, 뭐 토가 좋다, 뭐 금이 좋다 그런 것들이 많이 수가 좋다 이런 게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또 반대로 목이라든지 없거나 작으면 그 역시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갑을은 이제 목이 많을 때와 이제 적을 때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어요. 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리, 간, 담, 이런 거, 뇌질환 이런 거에 속했는데 또 정신질환, 또 우리가 치매라든지 이런 거, 신경쇠야, 이 두통도 뇌나 산소 영양분 공급이 안 돼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머리가 아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아픈다는 것은. 그 다음에 쓸개, 또 우울증, 또 머리를 다친다든지 손발을 다친다든지 손발이 불편해진다든지 걸음걸이가 불편해질 수 있는 거 다 이것이 갑을해서 목의 기운이 이제 많거나 적을 때 이런 현상이 이제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병정이 이제 화에 해당되는데 화가 많을 때 적을 때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 심장이거든요. 심장 소장이 이제 그 오행에서 이제 우리 오장에 해당되는데 심장 소장이 각기병이라든 뇌일열, 관절염, 중풍, 또 안면 이런 시력, 또 변비나 설사 같은 것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또 감정기복, 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너무 화기운이 강할 때, 또 우라병 있잖아요. 우라병 막 속이 터진다고 하고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화가 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거가 이제 심장이 막 요동친다. 심장이 막 그런 일이 발생된다. 또 어린아이들한테 그 사주의 기운에서 약한데, 심장 기운이 약한데 막 세게 얘기하면 애들이 놀래가지고 경기하고 발랑발랑 심장이 벌렁벌렁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른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뭐 화가 나면 벌렁벌렁 심장이, 또 뭐 무슨 놀란다든지 상처받으면 그런 기운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기는 이제 토가 되는데, 토가 많을 때 적을 때를 살펴보면 무기가 상당히 좋아요. 무기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 비장에 이제 이쪽하고 저쪽하고 연결한 거, 간에도 저기 신장에도, 심장에도, 폐에도, 골고루 머리에도 다 이 소화, 음식을 먹고 다 이쪽 저쪽 연결해 주는 거가 비장이에요. 그래서 비장이 건강해야지 첫째로 장수 여건이 돼요. 그래서 무기토는 많고 적을 때 비장, 또 피부병, 복부, 허리, 소화기, 담적, 또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 이제 질병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살이 찐다든지, 너무 이렇게 배만 많이 나온다든지, 이 모두는 다 찬 것을 많이 먹었을 때 그렇게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배라든지, 또 콩팥 기능이 나빠서 이뇨가 안 될 때도 살이 찌고요. 쓰레기를 밖으로 못 버리니까 몸에서 이렇게 비대해질 수도 있고, 또 찬 것을 좋아하면 우리 인체에서는 늘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뭐 38도, 39도 나가도 열이 나서 꼼짝을 못 하지만은, 우리 인체에서 35도, 34도로 내려가면 쇼크샤가 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온도인 거예요. 우리가 열 나는 때만 죽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차가운, 내 몸이 차가워져서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차가운 것을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몸이 그 온도를 지키려고 살을 찌게 된다. 그래서 냉장고나 밥통이 그 원리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추우면 이불을 덮잖아요. 또 여름에는 이불을 걷어내잖아요. 겨울에 추우니까 이불을 덮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좀 살이 찌신 분들은 조금 찬 것을 줄이면 많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신, 금이, 이제 금이 많고 적을 때를 설명해 보면, 이제 대장, 폐, 또 갑상선, 이렇게 인후, 또 천식, 해수 천식 같은 거, 축농증, 또 뼈 이상이라든지 치아, 골절, 골다공증, 막 이런 것들이 다 경신이 많고 적음에 이제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성분들이 이제 특히 더 골다공증 같은 거 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총총하게 걷고 운동을 해줘야지 골다공증도 예방을 하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육식을 해주셔야지. 나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또 사람들이 저기 육식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이러면 몸이 장기로 가서 영양분 쓸 것은 많이 있는데 육식이 없으면 기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을 젊은 나보다 많이 막 두 그릇 세 그릇 막 밥을 허기진 듯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육식을 해주시면 그 밥 양이 줄어들어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요. 그리고 몸에 영양가가 있으니까 밥을 적게 먹는데, 몸에 영양가가 부족하니까 막 밥만 많이 먹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서 당뇨라든지 이런 병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밥을 많이 먹는다,
어르신이 밥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육식을 드시게 해주시는 콩이라든지 무슨 두부라든지 이제 육식에 싫어하신 분들은 콩이라든지 이런 어떻게든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인계수는 이제 많을 때 적을 때인데요. 이제 이 인계수는 신장에 해당돼요. 그래서 콩팥, 신장이 콩팥이잖아요. 콩팥이 되고 방광이라든지 비뇨기, 또 소변 보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산소 머리 아픈 거가 피가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런 건 뇌일병. 그 다음에 이명이라고 해서 이 수의 기운이 오고 운에서 오면 60 언저리, 50세 언저리 오면 반드시 기병이 와요. 어지럽다든지 또 뭐 머리가 팽팽 도는 것 같이 이렇게 쓰러질 것 같다든지 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이 와요. 그러면 그런 증상이 오기 때문에 소리도 안 들리고 또 눈 시력도 또 나빠져요. 그래서 혈압 당뇨를 동반하고 여성은 부인병 또 혈액 당뇨 혈압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예방도 하고 또 지정병원에서 이제 지정병원을 정해놓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지정병원을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가면 나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약보다 나하고 소통이 잘 되는 의사 선생님은 그 병원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냐면 우리가 나이 드셔서 약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안 먹어도 효과가 잘 나오는 것 같이 그 약이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편하게 나를 대하고 편하게 내가 나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원인이 돼서 이번에는 이 약을 첨가해서 드릴 테니까 이 약을 드시고 경과를 보자.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미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이 몸은 벌써 병이 다 낫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준 약은 드시면 당연히 효과가 나겠죠. 그런데 내가 귀찮다고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보다 나는 약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데 그냥 말씀도 없고 그냥 적당히 처방 좀 받아서 약 드세요. 이렇게 하는 병원에 가면 그런 의사 선생님 만나면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 의사가 나를 조금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마음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줘줘도 물론 약이 줘줬으니까 낫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아까 전자에 말한 것처럼 따뜻하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한 의사 선생님 약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 마음적인 거. 또 남편하고 부인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았느냐, 마음을 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가. 왠지 불편해. 둘이 만나면. 둘이 있으면 숨이 팍 막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편리하다고 그러지 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잘 맞고 의사 선생님 잘 설명하는 병원에 가시면 건강관리가 훨씬 더 편해지고 좋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명리도 사주 보는 것도 이것도 할인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에게 될 수 있으면 마음의 문을 열게끔 충분히 사주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담자가 안 받아들이면 계속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수용하고 그래야지 운이라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열려야지 그 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강남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서 어떤 얘기라든지 어떤 누가 얘기하면 잘 듣는 거, 잘 수용하는 거가 정보에 해당되고 그 정보를 내가 잘 활용하는 것도 이제 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병이 생기면 또 이제 우리가 약만 먹을 생각을 해요. 병원에 갈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병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병을 약을 치료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왜 이 병이 생겨야 났는지 원인을 이렇게 복구해 가보라는 거예요. 원상복귀를 해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잠을 잘 못 잤다든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또 남편한테 부인한테 막 내가 상대방은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나만 계속 그것을 끌고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낮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명체는 밤이 되면 자고 낮에 되면 움직이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여러 경제적인 환경 이런 산업화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도 잠은 충분히 될 수 있으면 자야 된다. 주무셔야 된다. 그래서 약을 드시면서도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반복 힘든데 했다. 그러면 내가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든지 건강을 늘 생각을 하시고 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내 병이 괜찮아진다. 약만 먹는다고 해서 그 병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런 거가 계속 반복해서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약 먹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때만 하는 것 같지 또 몸은 지친다. 그래서 내 스스로 그 환경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개선하셔야 된다. 그래서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전자도 얘기했지만 약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일 안 하고 잘 관리해.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뭐 괜찮아요. 막 술도 많이 먹게 되고 막 일도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고 또 성격도 아주 강한 분들이 이제 쇠도 강해서 이렇게 부러지는 거거든요.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가 태풍에 부러지면 죽어요. 그런데 이제 버드나무라든지 작은 어떤 갈대라든지 세상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아주 생명체가 강하고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 몸을 아까도 소우주라고 했잖아요. 내 몸이 아주 귀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 내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사랑하고 내 몸을 아끼고 소중히 다뤄야 돼. 아주 비싼 물건으로 내 몸을 취급하고 대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막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이라 치면 내 몸에 소중하고 귀한 거라면 남이 사랑해주고 아껴줄 수 없어요. 내가 자식이 됐든 부인이 됐든 뭐 남편이 됐든 내가 대신 어떻게 아파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내가 관리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 저도 60이 넘어서 이제 뭐 자녀들한테 아프다 이런 소리 하면 자녀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한 방법은 이제 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가 제일 먼저예요.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활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까운 거리는 움직이세요. 걸어 다니세요. 차로 움직이지 말고 적당한 거리는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적당한 햇빛도 쐬고 적당하게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햇빛도 쐬줘야 되고 걸어야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애기 만지면 뭐 발끝을 만지든 머리 뭐 손을 만지든 몸을 만지든 다 따뜻해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가면서는 손발은 점점 차가워진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차가운데 겨울에라든지 겨울 산행이라든지 뭐 공기 좋다고 뭐 전원주택 같은데 지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산속에 가서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에. 거기 가서 막 도시에서는 내가 정말 추우면 보일러 틀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원주택이라든지 산속에 가서 하면 연료비 감당이 안 되니까 연료도 따뜻하게 떼지도 못하고 춥게 있어. 그러면 반드시 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오히려 공기 좋다고 간대해서 내가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좋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좋대, 건강에. 뭐가 좋대. 그거 먹어야 돼. 뭐 홈쇼핑이든 뭐 유튜브든 어디서 뭐 좋다 막 방송을 하잖아요. 또 이런데 뭐 어떤 뭐 약장사들 와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팔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가 좋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먹어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안 먹어도 안 돼요. 골고루 드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골고루. 고기도 골고루 드시고 채소도 골고루 드시고 그렇게 골고루 드시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너무 과육불급 많아도 문제지만은 아주 작아도 문제된다. 없어도 문제된다. 그래서 꼭 고기를 돼지고기를 수육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꼭 하루에 몇 점씩 서너 점씩은 꼭 드세요. 또 생선이라든지 또 두부라든지 콩이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이런 거 일정 부분 돌아가면서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분 있잖아요. 화분이라든지 화초 같은 것도 좋다고 거름을 너무 준다든지 물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그러면 그 화초가 죽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한약이 좋다고 해서 한약 적당히 먹어줘야 되고 보약도 적당히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흡수할 만큼. 또 고기도 적당히 먹어줘야 돼. 또 그 병원에서 약 타온 것도 양약도 적당히 내 몸이 소화해 가면서 내가 그것을 내 몸이 다스릴 수 있는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약이라든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복용하라고 그걸 정해주잖아요. 그걸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막 내가 조금 더 아프니까 더 약을 더 먹자. 뭐 막 몸에 좋다고 더 먹자.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정해준 용량, 용법을 따라서 드시고 또 뭐 내가 어떤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건강식품이라든지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 그러면 간이 무리가 오고 오히려 약은 약이잖아요, 선생님이. 좋은 것도 내 몸을 고치는 것도 약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약이 반대로 내 몸을 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특수활동을 제외하고는 너무 지나치게 습관적으로 불안해하시고 과하게 약을 드시고 그 약을 안 먹으면 내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독한 약을 먹으면 오장육부가 해독을 못해요. 그걸 약을 많이 먹어도 그것을 해독을 못하고 다 소변으로 대변으로 다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용량을 적당히 드시고 우선은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 약을 먹으면 나는 반드시 낫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햇빛도 쐬주고 공기도 쐬주고 내가 걸음걸이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걸음걸이 불편한다면 해가 잘 나오는 벤치에 앉아서 햇빛을 적당히 쐬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좋고 장기도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피곤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인체는 햇빛을 쬐야 돼요. 이 머리카락이 있는 이유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햇빛도
소독하는, 그래서 빨래를 밖에 태양에다 이렇게 말리면 아주 빨래가 아주 그 저기 옷이 아주 그 옷을 입으면 좋습니다. 그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햇빛이 강하게 그 내리쬐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가 소금이 있어요. 소금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햇빛 쐬주고 그 다음에 좀 간간한 것을 음용을 하시면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염증이 나이 드시면 다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손자 손녀도 안 오잖아요. 냄새 난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고. 몸에서 염증, 내 몸이 벌써 나이가 드시면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내 몸이 부패가 있고 썩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햇빛을 쐬고 간간한 소금을 먹어주고 좀 짠듯하면서 반찬을 짠듯하게 먹어주면 염증이 훨씬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싱겁게 드시면 오히려 염증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짠 것을 드시면서 물도 같이 이렇게 적당히 드셔주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이가 드시면 단백질을 꼭 드실 거, 그 다음에 햇빛을 적당히 쬐 거, 그 다음에 싱겁게보다 약간 간간하게 입맛에 맞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훨씬 식욕이 돌아와요. 예를 들어 밥맛이 없다 그러면 장아찌하고 뭐 간장에 밥을 비빈다든지 장아찌하고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운이 생기게 되고, 기운이 생기면 운이 좋아지고 내가 기운이 나면 활동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서 병치레 하던 분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치레 하고 밥맛이 없을 때는 반드시 짠 음식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